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300불 돌파 임박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흐름이 나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빅딜이 과연 성사될 것인가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 보세요. 아래쪽에 47이 나왔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47. 자, 지금 이 바늘 놓여져 있는 거 보세요. 뉴트럴 섹션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와 그리고 꼭 공포 상태 이 숫자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공포 상태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이상 머물렀습니다. 숫자가 거의 10자리에서 20 초반 딱 그 정도였거든요.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4, 3도 나왔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한동안 한 달 이상 머물렀다가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한 fear 상태, 지난주에 한 fear 상태였죠. 이번 주요. 그런데 이 fear 상태는요. 좀 더 빠르게 돌파를 해버립니다. 바로 지금 중립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거 굉장히 지금 유의미합니다. 숫자도 47인데요. 4자도 3자에 머무르는 건 별로 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 지금 채 되지 않거든요. 바로 진입했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요, 여러분, 갑자기 올라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분위기를 타면요, 이게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공포와 탐욕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M7 주식들 있죠. 매그니피스 7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일단 전부 다 괜찮게 나왔어요. 이들의 이제 공통 분모는 뭐냐면요. 이 안 좋았던 부분은 지금 2분기나 혹은 3분기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괜찮았는데, 애플의 팀 쿡이, 이제 그 컨퍼런스 때 뭐라고 했냐면 6월 이후부터는 우리도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거의 공통 분모는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다들 좋았다는 겁니다. 그 역시 빅테크는 빅테크에 따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국과의 뭔가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지금 조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중국 측의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도 빠르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전망들이 나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도 지금 현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가 심리 상태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파격적인 그러한 조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7까지 나오고 있고 잘만 되면 다음 주에는 욕심 구간도 진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요, 굉장히 꾸준히 우상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테슬라도 300 돌파는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겁먹고 도망갈 때 아닙니다. 지금은 buy and hold 하면서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계속 가져갈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건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우가 많이 오르고 있죠? 0.70. 여러분, 다우가요, 평소에 올라봐야 항상 0.2, 0.1, 이렇게 오르거든요. 오늘 0.70 오른 거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가 0.55입니다. S&P도 제법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0.16. 나스닥은 좀 약합니다. 0.16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요, 우리 빅테크들 주변의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들이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 이 정도면요.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이 기대감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보세요. 59.39. 오일은 지금 이란에 대해서 기름 이제 수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경고 나오면서 오일이 조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원래 56, 57, 58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만약에 오일이 55까지 떨어져서 머물게 되면요. 사실은 물가 하락엔 큰 도움 됩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금리 4.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년 물금리 괜찮죠? 4.2, 4.1. 아마 원래대로 3.8까지만 내려가면 더 좋은데, 자, 아무튼 지금 10년 물금리는 안정감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선물 시장도 그렇고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요. 다 지금 현재 이제 과거만큼 최악은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중국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it is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trade talks with the U.S.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그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도대체 해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뭔가 좀 내려놓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강압적으로 오면은 우리 협상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은 오히려 기다릴 수가 있다니까요.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어차피 중국은, 여러분,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트럼프가 불리한 거예요. 중국은 뭐예요? 그냥 공산국가잖아요. 그냥 여기는요, 시진핑 독재 국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고요. 본인들 국민들을 쥐어 짤 수가 있다. 고열을 짜서라도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시간은 중국 편인데 오히려 중국이 더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 좀 기다려봐야지. 봐야지. 미국과 협상,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압박이 굉장히 지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요, 주가 떨어지는 거 못 참아요. 왜냐? 지금 은퇴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지금 자기들의 이 연금 펀드가 지금 다 막 30%씩 20%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경기 침체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은 트럼프 들어서기 전에 경기 침체 얘기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았다고요. 이제 장기 대세로 갈 거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현재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원래 낙점했던 바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있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연예인인 이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을 그 재무장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올해 말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말에 마일드한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어찌됐건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좋은 사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급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실제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경제 그 수장들 불러가지고 만났을 때 수장들이 이거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고가 텅텅 비어간다고. 그 지금 가판대에 이제 다 비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바로 날린 거예요. 지금 나바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 여러분? 나바로가요 날라간 거예요. 트럼프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바로가 너무 과격하게 간 거예요.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사실은 이 협상하면서 관세를 적당히 해가지고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밀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과격하게 해가지고는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어렵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각 나라들이 너무 다들 어려워요. 다들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다들 이제 환자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체력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 한 번 더 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리면요. 과격하게 막 50%씩 때리고 100%씩 때리고 몰리면 다들 지금 동맹국도요. 야, 이제 미국하고 이거 못하겠네. 이렇게 나온다고. 캐나다 보세요. 대통령실 뽑힌 사람이 미국과 이런 식으로만 안 한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캐나다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뽑아버린다고요. 캐나다 국민들이 트럼프에 분노를 해버리면요. 투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옛날 1기 때랑은 트럼프 처음 할 때는요, 좀 뭐지 하면서 그냥 원투 펀치 맞으면서 그냥 협약하고 관세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빠르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중국 안에서 지금 보세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through relevant parties multiple time.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과의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협상이 막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아주 중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직접적인 협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 트럼프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hoping to start a step negotiation입니다. 그러니까 tariff negotiation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 협상을 실무진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가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상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Signal is a readines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입니다. 자,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뭔가 이제 이 대화를 할 준비를 서서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요. 사실 이걸 회피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요, 중국도 이거 계속 길어지면은 자기들도 계속 죽어나고 결국 시진핑도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버티는 데 있어서는 미국보다 나아요.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 끌고 가잖아요. 중국도 완전히 구렁텅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대화에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됐고, 이들이 이제 comprehensive deal with complex인데, 지금 뭐냐면요. 대화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포괄적인 타협안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complex하고 그리고 time consuming endeavor입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그런 이 사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합의안을 내고 뭐 도출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마저도 사실은 양쪽 다가요. 시간 너무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빨리 절충안을 마련하고 빨리빨리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둘이가 테이블에 앉잖아요.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1기 때처럼 뭐 1년 6개월씩 걸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딱 앉잖아요. 이미 서로 필요가 알기 때문에 빠르게 이 협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함에 들어가면요. 또 막 결렬된다, 막 분쟁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서로가 빨리 끝내자는 마음은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만 들리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반응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좋은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1주, 2주, 그 재무장관도 한 3주 안에 빅딜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빅딜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빅딜이 땅 터진다. 그러면 주가는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경기 침체 걱정하면서 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담대하게 지켜보세요.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빅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금방 다 따라오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달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몇 주 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란 미국의 염려, 걱정, 미국에 대한 염려, 걱정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지금 몇 주 사이에 이 달러가 막 하락하다가 이 최근 들어가지고 달러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바로 tariff concerns is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염려, 걱정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도 이제 강한 발언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전처럼 막 2개 받고 3개 더, 100 받고 120 더 이렇게 없잖아요. 마치 갬블처럼 라스베가스 갬블처럼 트럼프가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상무장관 제가 그때 나바로 자르고 막 강성론자들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온화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과격한 발언을 굉장히 삼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 생각에 그래서 협상이 뭔가 진전이 되고 있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관세의 걱정이 뭔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가 완화되고 뭔가 협상이 되고 이루어지면요. 결국은 뭐예요? 경기 침체의 염려는 사라지고 미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달러는 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뭔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도 회복되고 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리고 금 가격도요. 피크를 찍었던 게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왜 올랐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되려고 하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그 흐름세. 그래서 달러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그저께까지 계속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쓰레기 같은 뉴스들, 그러니까 이 소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요, 이게 지금 비단 최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보드가 이제 이사진이 머스크를 한 달 전에 쫓아내려고 했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이사진에서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냈고요. 그리고 6개월 전인가요? 한 8개월 전인가도 이 테슬라가 이게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 얘기했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최근에 6개월 1년 사이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7월 24일 22년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자, 이때가 이제 막 테슬라 주가가 최악을 향해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말에 최악을 찍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22년도에.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도 이제 이 금리의 자극도 있고 금리가 상승하는 데다가 그리고 머스크의 어떤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막 결부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막 쏟아내는데 머스크가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 22년도 7월 24일. 아마 제 채널의 장기 구독자분들은 이 얘기가 기억나실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라는 거.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는데, 이때도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를 합니다. 자, WSJ, 월스트리트 저널이 has run so many, 이 BS 아시죠? 욕입니다. he pisses on me and Tesla I've lost count 들어갑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so many 이런 똥 같은 소위 기사들, 그러니까 똥 같은 기사,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죠.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똥이라는 거 쓰지만 어찌됐건 쓰레기 같은 나에 대한 기사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기사를 너무 많이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I've lost count. 야, 그냥 이건 셈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많다라는 거야. 너무 많이 나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계속 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it is embarrassing for them이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얘네들이 언론인가?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22년도만 하더라도 그 전부터 벌써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실어 날랐겠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요.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얀데다 한번 보세요. They once wrote an article saying FBI라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드는데요. 한때는 FB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FBI가 머스크를 체포할 수도 있다. 곧 이거 about to arrest me니까 FBI가 곧 나를 체포할 거다. 일론 머스크를 체포할 것이다라고 라는 이 아티클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이런 걸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FBI가 머스크를 곧 체포한다. 이 얘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막 곤두박질 칠 거예요. 왜 그래요?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징이거든요. 테슬라에는 머스크가 없으면요. 그냥 사실은 누가 이끌고 가기 힘들어요. 머스크가 일단 2030년도까지는 무조건 머스크가 다 끌고 가야 돼요. 그 머스크가 갖고 있는 추진력, 그 어떤 이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를 FBI가 체포한다니까 주가가 막 흔들리겠죠. 주가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부 때 왜 공매도의 카르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그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나 테크가들은요, 툭 던져요. 그냥 어떤 기사를 싹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성 기사를 딱 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겠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똑같아요. 이 FBI가 체포할 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란다? 이런 글을 쓴다? 그건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 FBI 체포되게 되면 이 테슬라 누가 이끌지? 어마어마한 공포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막 요동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정말 별의별 어떤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관련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와 다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과 다 이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럼 뭐 알 수가 없죠. 이 자신들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머스크가요, FBI가 나를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기사 썼길래 머스크가 직접 전한 겁니다. FBI에다가. 이럴 줄 몰랐겠죠. 그래서 So I called FBI to ask what's up? 이라고 물었어요. FBI에게 전화해서 혹시 뭔 일 있냐라고 물었답니다. 나를 뭐 체포할 일 있냐 그랬대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나를 체포한다 그랬는데 They said the Wall Street article was a total. 자, 그래서 FBI가 전화해가지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니네가 나를 체포한대 FBI가 이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하냐면요. 월스트리트의 아티클은 똑같이 B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BS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BI가 직접 알려줬대요. 걔네들 그냥 쓰레기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FBI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들, 글 쓴 것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언론들에서 글 쓰는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우리가 100%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레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위 말해서 FBI마저도 다 쓰레기 기사니까 그냥 그러니 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죠. 그랬더니 레이가 아래쪽에 또 24년도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not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을 너 고소하는 거 어떠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부도 나왔죠. Fabricating all those BS.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다 짜집게 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고소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CNBC가 옛날에 퍼드를 퍼뜨린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CNBC가요, 19년도, 18년도 테슬라가 정말 어려울 때, 그리고 20년도, 21년도까지도 이 CNBC가 이 퍼드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머스크에 대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퍼뜨렸거든요. 요즘 CNBC는 별로 안 그래요. 요즘 CNBC는요,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회심을 컨버전 했습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아직도 변하는 게 없어요. 이 기자들 중에 정신 못 차리는 기자도 있거든요. 완전 이 기자들은요, 기자의 윤리성을 잃어버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 마시간 기자들이 있죠.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도 유튜브 중에 연예인들 막 그거 까발려가지고 연예인들 자살로 이끄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악질적이죠. 그런 친구들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정말 어떤 윤리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윤리성, 기자로서의 어떤 도덕성,
기자로서의 양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고 여성을 어떻게 하면은 공격에 빠뜨려 가지고 여성과의 어떤 자신들이 연결할까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죠. 미국에도 그런 기레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사를 이 테슬라 관련된 거 할 때 레거시의 어떤 언론들의 기사들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고 뭐가 잘못된 걸 다 발라드리는 게요. 제가 오랫동안 그런 것도 다 봐왔거든요. 이게 정치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하는 것들도 한국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여러분 극우들의 유튜브들은요 다 돈벌이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막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뭐가 안 된다 이러더니 결국은 다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다 망가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를 가려면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고 건전한 보수를 찾아가야 되지, 지금 망가진 보수를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같이 망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미국에도 그런 기레기들 망가진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자들 중에. 지금 이런 제가 다 정리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깨어 있으면서 해 나가야 투자도 되는데, 이런 썩은 언론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테슬라 주식 팔다가 그냥 망해가는 거죠. 아무튼 지금 머스크도 그 얘기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로봇택시가 지금 벌써부터요 도로에서 어느 운전사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웨이모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의 보고서를 보면 로봇택시가 지금 현재 도로에서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웨이모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지만 이미 이 얘기는 일론 머스크가요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머스크가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보다도 더 안전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버전 14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Industry leaders such as Elon Musk. 자,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업계의 리더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utonomous robot taxi will make a road safer.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더 안전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겁니다. 머스크는요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로봇택시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온다? 지금은 자율주행 타는 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요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머스크의 발언이요. 오늘 웨이모가 보고를 했거든요. 웨이모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달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투입되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면에서 압도하겠죠. 자, 그래서 로봇택시의 그 웨이모 걸 보게 되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보여줄 건 그냥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웨이모가 미리 지금 현재 선구자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Protecting Vulnerable Road User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도로에서 가장 사고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연약한 그 대상들인데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pedestrian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보행자들입니다. 자,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무려 92%나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행자와 보통 일반 우리 운전자들이 미스테이크로 사람을 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92%나 fuel crash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든 거죠. 거의 2배나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보세요. 아래쪽에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자전거 있죠. 사이클리스트. 그러니까 자전거랑도 많이 부딪히거든요. 미국에는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를 도로에 진짜 많이 타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는데 자동차와 이 자전거가 둘이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무려 82%라고 합니다. 82% 정도 그렇게 적게 일어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는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세요. 이 모로바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죠. 오토바이랑도 부딪히는 게 82%나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92%, 82%, 82%니까 거의 지금 사실 그 2배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사실 로보택시가 훨씬 낫죠.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 차보다도 사고가 적게 일어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레이더, 라이더 같은 경우는요, 요 정도 수준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기보다는요, 요 정도 수준으로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계속해서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하고 스스로 능력이 계속 능력치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사람보다도 더 안전한 속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로보택시가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그 나오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이 로보택시를 압도하며 가게 될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이미 벌써 실험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시해서 로보택시가 이제 막 언론에서 공개되고 하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로보택시가 이미 이 웨이모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걸 더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몇 배가 뛰어나 6배에서 10배 정도는 더 안전할 때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머스크가. 사실 인간 운전하는 것보다 6배에서 10배 정도면요. 그냥 뭐 게임이 끝난 거죠. 뭐 굳이 이제는 이 얘기할 대상이 아닌 거죠. 정말 더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시대가 로보택시 시대가 온다 그러면요. 이 테슬라의 라이센싱 사업은요.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야, 우리랑 하자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뭐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다 보면요, 막 정말 그렇게 마음이 힘들 만한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주식 투자라고 해서 아주 쉽게 버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자들은요, 정말 오래 인내와 그 참음, 그런 것들을 다 시련을 지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오랜 후에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주식 투자건 부동산 투자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입해야 될 시간은 항상 있어요. 그런 오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게 주식을 통해서 무엇이든 간에 열매를 맺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테슬라 주가의 상승은요. 지금 이 미국이 중국과의 빅딜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그게 이제 임박하고 시장이 파악하는 순간요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 한번 올 거라고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480 전고점 전고점 아닙니까? 그 근처까지도 단숨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요 뭐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게 바라보면서 바이앤홀드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 보면요 테슬라 주가가 큰 상승이 한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정교수였습니다.